네, 박희준 강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찍기 특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소방공무원법의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물론 이 강좌로서 모든 것이 다 커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한계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작년 시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소방기호 승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제 중에 15개 문제 정도가 숫자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꽤 좀 까다로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 수가 적은 그 소방위 승진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점잖게 출제가 됐어요. 거기 숫자가 들어가 있는 지문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소방교 시험이 좀 까다로웠고 지역적인 곳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판까지 여러분, 대체적인 내용은 아실 텐데 막판에 그 숫자에 특히 유의해가지고 그동안 보셨던 거 계속 쭉 보시다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시간에는 이제 한 75개 정도의 주제를 뽑아가지고 간추려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상으로 한 40여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좀 내용이 많긴 한데요. 한번 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런 주제를 한번 여러분께 이제 상기시켜 드리는 취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용시기. 이게 작년에 소방교 시험에도 나오긴 했는데요. 항상 중요한 거니까 이번에도 좀 기억하셨다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임용시기에 대해서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사망하신 분은 면직을 하는데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하는 거죠. 자, 이게 비슷비슷한 게 나오니까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칸 보시면은 이제 순직자가 특별 승진 임용하는 거는 사망하기 전날에 특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사망하셨으면 퇴직일의 전날. 그러니까 저 첫 번째 칸은 사망한 다음 날이고 특별 승진에 있어서는 사망하기 전날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돼 있죠? 특별 승진하는 거니까 재직 중에 승진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죠. 그죠? 사망한 다음에 승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망하기 전날 승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휴직기간 만료일, 그 다음에 휴직사유 소멸일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요 시보 임용자가 같은 경우, 시보 임용자도 이제 임용된 것으로 보는데 사망일의 전날, 그죠? 재직 중에 임용된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면직은 이거 보시면 사망해서 면직시켰으니까 이제 사망한 다음 날이고 나머지 것들은 사망하기 전날입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사위원회인데요. 두 번째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이제 소방청과 시도에 설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합니다. 배제가 되지 않고 포함해서 5명 내지 7명 이하의 위원이다. 자. 제가요, 요게 지금 따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할 테니까요. 화면상에서 커서 움직이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요, 위원장은 이게 말이죠. 예. 바로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바로 어제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소방본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돼 있었죠? 전에?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이었는데 소방본부장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이제 위원을 임명합니다. 소방정.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할 수 있고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번,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이에요. 피성년 후견인 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없어요. 네, 피한정 후견인은 없고, 사무를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실형 선고받고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있죠.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네, 요 부분이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년 잘 아실 거예요. 실형은 5년. 그리고 집행유예는 2년. 네, 선고유예 기간 중.
그리고 형법에 그 횡령이나 배임죄, 업무상 횡령 배임죄 있죠. 7호에 보시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때는 2년이고요. 그리고 8호에 가면 100만 원, 이 부분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요건 3년입니다. 그러니까 7호는 300만 원에 2년, 8호는 100만 원에 3년입니다. 그리고 유의할 것이, 이제 최근에, 여기에 들어갔죠. 보면 성폭력 범죄, 예전에 이제 성폭력 범죄만 있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막 발송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처벌합니다. 네.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스토킹 범죄도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들어갔죠. 스토킹 범죄. 자, 주의할 것이 9회에 보면 이제 미성년자 이야기가 나오죠. 네, 미성년자인데 잘 보시면 여기에는 숫자가 없어요. 그죠? 예, 숫자가 없습니다.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 이런 거 없죠. 그 다음에 뭐 2년, 3년 이런 것도 없죠. 이 말은 뭐죠? 그래서 미성년자를 상대로요, 성폭력 범죄나 그 다음에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 영원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호는 이건 잘 아시는 겁니다.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입니다. 응시연령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게 출제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일단 집어넣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암기가 안 돼요. 네,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방교 시험을 보시는 분은 요거 소방교에 해당하는 거 요거라도 좀 알아두시고요. 20세에서 40세. 그 다음에 소방위 시험은 이렇게 돼 있죠.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소방사도 좀 기억하시고, 요건 9급 시험에는 나온 적 있어요. 소방사는 18세입니다. 좀 연령이 낮아요. 소방간부 후보생. 자, 요거 18세가 아니라 21세죠. 소방사보다는 3살 많아요. 21세. 자, 그리고 이 연령을 적용할 때 과연 이 연령에 달했느냐를 기준점이 필요한데, 공개 경쟁 시험은 최종 시험 예정일. 그리고 경력 경쟁 시험에서는 시험 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위에서 봤던 요 응시 연령에 해당해야 됩니다. 단서도 보세요. 응시 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포함시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연령 규정은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적용 안 되는 사람. 자, 근무 실적이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그 경력 경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이미 근무한 분들,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 자, 이런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여기까지 아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자격 조건 중에 이제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방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하고 소방사 공채 시험에서는 일종 대형 또는 보통 면허 중에 하나 따야 되는데,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도요, 소방장 이하죠. 요거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을 경력 경쟁할 때는 이와 같은 그 운전면허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자, 신체 조건을 보시는데 요게 개정됐죠? 예, 금년인가요? 네, 그 봄쯤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체격 이거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체격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채용시험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죠? 채용시험 신체 검사 결과 뭐 양호하고 이렇게 돼 있고, 요 시력이 바뀌었죠? 시력. 그냥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두 눈의 시력 해놓고 가로 열고 교정 시력. 그러니까 안경을 쓰든지 말든지 이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검사 받으면 돼요. 그래서 각각 0.8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청력도 바뀌었는데요. 청력, 이걸 구체적으로 40dB 이하의 소리,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40, 이 숫자 기억해야죠. 50dB이 아니라 40dB. 고혈압은 예전에도 있었던 규정이고, 네, 운동신경도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입니다.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할 때 쭉 일단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뭐 한 8가지 정도가 있어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경채 형식으로, 제가 경채라고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채.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이제 경채 형식으로 재임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의 퇴직 사유가 혹시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돼서 구조조정 당하신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3년 이내에 재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해서 휴직하였다가 휴직 기간이 만료돼서 퇴직하신 분들도 역시 3년인데요. 괄호 열고 예외적으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하는 경우는 5년입니다. 이거 5년 다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거. 자격증 소지자는 2년으로 돼 있죠. 자격증 소지한 후 2년 이상 종사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 예외 규정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항공 분야 조종자만은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도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자격증 소지 이후의 경력을 따지는데 2년. 근데 이분들은 소지하기 전의 경력도 여기에 포함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긴 한데 의사 이제 어느 계급까지 어느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의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 의사 자격 갖고 있는 분은 이제 소방령 이하, 그리고 나머지 기술사, 기능장 1급, 4급 이런 분들은 소방경 이하, 기사 5급, 이분은 소방장 이하. 면허 취득자는 소방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소방사로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격증은 소방교 이하. 자, 그다음에 3번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 실적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이제 소방령 이하로만 채용할 수 있고, 그 관련 직무 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이 되고요. 3년 이상으로서, 그 해당 임용 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그 경력은 1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한 소방 공무원으로서 근무 경력은 1년만 있으면 되고, 자, 4번 소방에 관한 전문 기술 교육, 교육을 받으신 분들. 요게 이번에 추가됐죠. 고등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요게 추가됐어요. 이번 고졸자도 이제 경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소방 분야에만 해당됩니다. 2년제 이상인 경우하고 4년제 대학 구별하셔야 되는데 2년제 이상인 대학에서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만 하면 돼요. 네, 졸업해야 됩니다. 참, 졸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4년제 대학은요, 꼭 졸업할 필요는 없고 45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뭡니까? 5급 공채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그리고 이거 이제 사법시험도 들어가는데 내가 써지는 않았죠. 왜냐면 사법시험 제도는 이미 없어졌지만, 기존의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들 있잖아요. 기존에. 근데 이분들은 소방령 이하로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소방위입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경위 이하의 경찰 공무원으로서 5년 이내에 최근 5년 이내에 화재 감식이나 범죄 수사 업무의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분들. 의용소방대원의 숫자가 좀 많아요. 이 의용소방대원 부분에 숫자가 좀 많은데 5년 이상 일단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그 소방서나 119 지역대 119 안전센터를 이제 처음으로 설치하는 지역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게 제한이 있죠. 1년 이내만 요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방서나 119 그 지역대 안에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그 의용소방대원 출신으로 다 채우면 안 되고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자, 8번. 시험의 구분 해가지고 크게 보면 이제 공채 시험과 경채 시험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번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이제 5단계로 돼 있는데, 제 5차 시험으로 종합 적성 검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종합 적성 검사 들어갔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런 거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죠.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시험 성적이 합격 기준 점수에 만약에 미달한다. 그러면 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거꾸로 될 수 있어요. 2차 시험이 미달하면 1차 시험이 무효가 돼요? 아니죠. 1차 시험 그대로 살아있죠. 근데 물론 이제 소용은 없지만. 그리고 이걸 원래는 이제 6단계로 되는 시험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 단계 시험의 합격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경채 시험을 보겠습니다. 경채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소방 준감 이상을 경채로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어요. 서류 전형만으로. 근데 그 밖에 그 이하의 그 계급은요,
퇴직 공무원을 재임용한다거나 5급 공채 합격자 등 뭐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 합격자들. 이분들은 서류 전형과 종합 적성 검사와 면접 시험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이제 치르지 않아도 돼요. 필기 시험은. 그런데 필요시 체력 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필요시. 그 밖에 나머지 그 경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류 전형, 체력 시험, 종합 적성 검사, 면접 시험,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묶어놨죠. 필기 시험 또는 실기 시험. 그죠? 밑줄을 별도로 쳐놨죠. 필기 시험이나 실기 시험 중에 하나만 보면 돼요. 다만 이제 뭐 필요하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9번 주제. 시험의 출제 수준인데, 소방위 이상과 소방 간부보생 선발 시험은 기획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 및 관리자.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 이제 관리자급으로 봐가지고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뭐 능력이나 지식. 그리고 소방장,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제 소방 업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죠. 소방 업무 수행이야. 기획 및 관리가 아니라 소방 및 업무 수행인데, 거기 그 소방장과 소방교는 전문적 이런 표현을 쓰죠. 전문적인 능력 지식. 그리고 소방사는 기본적인 능력 지식. 이게 여담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모든 분들 다 전문적 능력 지식을 다 필요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법령상으로는 지금 소방사는 기본적으로 표현해요. 기본적. 자, 10번입니다. 예, 합격자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예, 합격자 결정은 이번에 그 종합 적성 검사가 이제 도입이 됐죠. 종합 적성 검사의 결과는 면접 시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예, 면접 시험의 합격자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요, 지금 이 자료에서 밑줄 친 부분은 왜 밑줄을 쳐놨냐면,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 대체적으로 밑줄을 쳐놨어요. 뭐, 그 밖에도 중요한 부분 밑줄 쳐놨는데, 밑줄 치지 않은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 면접 시험 점수는요.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이 됩니다. 60% 아닙니다. 50% 이상을 득점하면 되는데 어느 평정 요소에 대해서 시험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만약에 40% 미만의 점수를 부여했어. 그러면 탈락. 요거 밑줄 친 부분이 있죠. 요게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나오겠죠?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출제자라면 이거 물어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뭐 행정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직관 협업 능력, 침착성, 책임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자, 동점자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이걸 동점자를 가지고 또 나누어서 막 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죠. 일단 임용하는 건 아니니까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그리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중에 추가 합격자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경우죠? 만약에 임용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했는데 임용 포기해버렸어? 그러면 6개월 암기하시고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부정행위가 나중에 발각이 돼버렸어. 시험에서 부정행위. 그러면 이제 3년까지. 좀 길죠? 3년까지.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이제 채용 후보자 명부입니다. 채용 후보자, 이제 합격자를 상대로 만든 게 채용 후보자 명부잖아요. 그러면 임용 예정 계급별로 작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항을 보면 동그라미 2번,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 당신은 채용 후보자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그 만약에 동점자가 나올 수 있겠죠.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1등부터 쭉. 만약에 동점자는 어떻게 되죠? 동점자는 요거는 정해놔야 돼요. 그죠? 아까 그 합격자는 모두 다 합격 처리했지만 채용 후보자는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취업보호 대상자,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연령이 많은 사람 이렇게 돼 있고요.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이제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만약에 효자 빠졌네요.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는 본인에게 알려야 함. 자, 12번입니다. 12번.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채용 후보자가 됐죠. 근데 자격상실 규정이 이번에 이렇게 대폭 개정이 됐어요. 네, 대폭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에 응하지 않았다. 공무원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보자 교육훈련. 응하지 않았어. 할 생각이 없나 보죠. 그 다음에 3번은 그 다음에 교육훈련 과정에서 졸업 요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만약에 사호를 보면 만약에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질병, 병역복무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람이 책임이 아니죠. 이 사람이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러한 사정 외의 사유라고 되어 있잖아. 외의 사유로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자격상실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 이게 사실은 좀 주관적 판단인데 뭘 어떻게 행위를 해야 품위가 손상되는 거지? 그런데 아무튼 이런 규정이 들어갔어요.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 인정되는 경우. 네. 그리고요. 중징계를 받았다. 네, 중징계. 그러니까 경징계는 빠집니다. 중징계를 받았다. 사람이 말이야 좀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중징계만큼은 용서 안 한다. 그러니까 임용되기 전에도요. 임용되기 전에 조심해야 돼요. 행동을. 근데 이제 그래서 경징계는 2번 이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경징계는 2번 이상 저질렀다. 저질렀다. 그 현직 공무원들은 경징계 받았다고 해가지고 파면시키지는 않죠. 근데 아직 채용 후보자 단계에서는 경징계를 이제 거듭하면은 이때 자격 상실되도록 해놨고요. 자격 상실과 비교해야 될 게 밑에 임용순위의 죄송해요. 그 전에 임용순위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아주 단골 메뉴인데. 그래서 그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임용할 때 그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 근방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때. 그 다음에 도서나 벽지 군사본 개선 특수지역 근무 희망자입니다. 조심할 건 특수지역 출신자가 아니고 근무 희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 희망자. 4호에 보면 피부양가족이에요. 피자가 들어갑니다.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채용 후보자를 임용할 때. 그리고 실무수습 도중에 15 임용 예정자가 이제 사망하시면 이분을 소급해서 임명할 때. 아까 1번 주제 이분들은 사망일의 전날 임용한 것으로 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격 상실과 구별하셔야 될 것이 이거라고요. 임용의 유예라고 있죠. 임용의 유예. 아이고. 네, 임용의 유예. 학업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의 장기 요하는 질병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군대 가시는 분들, 임신, 출산,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요걸 잘 보면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있죠?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다. 요거는 이제 자격 상실은 아니에요. 자, 15 임용 보겠습니다. 15 임용. 뭐 이건 잘 아실 텐데,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소방인은 이상은 이제 1년이고요. 기간 단축이란 말은 뭐죠? 요거 이제 이분들이 15 임용 예정자가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 훈련 기간에 이제 15기간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면제받는 분도 계셔요. 네, 면제받는 분들. 만약에요, 그 소방 공무원 현직자인데 이분들이 혹시 공채 시험에 합격하는 수가 혹시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겠죠. 열심히 그 평소에 그냥 주경 야독을 해가지고 이제 공채 시험에 합격해 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현직자니까 그 승진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 공채 시험, 그러니까 거기에 합격하면은 15기간은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퇴직하셨다가 다시 이제 임용되는 경우인데 조심할 건 요거 하위라고 돼 있죠? 하위. 네, 하위입니다.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하위의 계급. 그러니까 상위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15를 거쳐야 돼요. 이제 동등한 계급이나 하위 계급은 이미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때는 15기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요거 휴직 기간이나 뭐 직위 해제 기간, 정직 처분, 감봉 처분 기간. 요때는 이제 그 15기간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고. 봉급 80%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어저께 뉴스에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그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놓고도 대기 중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대요. 대기 중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적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현재 실무 수습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한 10몇 퍼센트는 실무 수습 중이긴 한데, 그때는 이제 80% 봉급을 준다. 여기까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80%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하는 분들, 이제 기업처럼만 하면 인턴 제도 같은 건데, 인턴 제도 같은 거 공직에도 좀 확대해가지고,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면직도 이번에 이렇게 대거 바뀌었어요. 법 규정이. 교육훈련 과정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질병이나 병역 복무 등의 외의 사유로 퇴계 처분을 받았을 때 근무 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해서 근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중징계 사유의 행위를 했다. 그리고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요구. 아까 앞에서 봤던 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왔죠. 앞에서는 아까 자격 상실 규정이 있었고 거의 유사한 것들이 있고 이제 시보 과정에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또 면직당합니다. 자, 이번에 임용심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 자, 임용심사위원회가 하는 일 정확히 아시대요. 하는 일. 아까 위에 보면은 자격상실 면직 규정 중에 또 자격상실 규정 중에 이런 게 있었죠.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 제가 아까 이게 매우 주관적인 규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제 누군가가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품위를 손상했느냐? 요걸 임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5 임용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임용 제청하려고 할 때 심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봤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있죠. 이것도 한다 이거죠. 면직 또는 제청하려고 할 때. 마침 세 가지가 딱 있으니까 사지선다로 출제하기가 딱 좋겠네요, 지금. 요거. 자, 그 다음에 구성 및 운영,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에서 8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여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제 지명을 하고, 그리고 3분의 2 이상 출석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한 다음에 10일 암기하시고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채용 후보자가 자격상실 결정한다고 했죠. 채용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 그리고 15 임용 예정자에 대한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거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자격상실 결정, 그리고 15 임용 공무원에 대한 면직, 요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 요거. 여기 보시면 2번 기능에 요거 있죠? 요거? 네. 죄송합니다. 네. 정규 소방 공무원 임용 제청할 때는 당사자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자, 소방관서장 이것도 이제 최근에 표현법이 약간 바뀌긴 했는데, 숫자가 있으니까 올려놨습니다. 해당 직위에 여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이분들은 이제 2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직위로 전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전보 시기는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는 있고, 그리고 이 소방서장인데 특히 소방서장은 2번까지만 가능합니다. 연속해가지고. 그래서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돼서는 안 됩니다. 자, 필수 보직 기간. 그러니까 어떤 소방공무원이 이제 하나의 보직은 1년 이상은 꼭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1년 이상. 그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가 있으니까 요거 잘 내죠. 출제를 잘 합니다. 살짝 단어를 하나 바꿔가지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일일이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작년인가? 네, 작년 기출문제도 여기 나왔었는데 요거 전복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복권자를 3번, 3호 달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하는 기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단 말씀이에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 당구장 표시도 잘 보시고요. 휴직기간, 직외제 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에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필수보직기간 1년에서 빠집니다. 자, 전보의 제한. 요게 최근에 개정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금년 초인가요? 언제 여기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그때는 여기 이제 개정되기 전이어가지고 말씀 안 들었더니 누가 댓글을 달아놓으셨대. 아니 이거 개정되는데 왜 뭐 강의를 안 하셨습니까?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린다 5년으로 개정됐습니다. 두 번째 칸이에요. 이거 5년. 알겠죠? 5년입니다. 5년. 자, 이걸 어떻게 외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아래는 꼭 알아주세요. 지금 세 칸으로 돼 있죠. 세 칸. 그러니까 맨 위에 퇴직 공무원 재임용하고 5급 공채시험 합격자하고 사법시험 합격자 있죠. 요건 이제 2년이고요. 2년. 맨 아래 요거 의용소방대원 있잖아요. 맨 마지막 칸. 의용소방대원은 5년.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기 쉬워요. 이거는. 그죠? 나머지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칸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나머지. 이게 뭐예요? 경력경치 말씀드립니다. 경력경치. 이거는 5년입니다. 5년. 자, 그 밖의 경우 해가지고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은 2년. 만약에 이제 위탁교육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 위탁교육 훈련이 만약에 1년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 위탁교육 훈련 받은 내용과 관련된 직위에 일단 보직을 줘야 돼요. 그게 3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3년. 그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때는 2년. 참, 이야기가 까다로우신데. 교수요원은 2년. 3년짜리가 있습니다. 교육훈련 기간 1년 이상일 때는 3년. 네, 인사교류로 넘어갑니다. 인사교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수립 시행합니까? 소방청장이. 소방청장이 하죠. 이제 시도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하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거 세 가지. 여기 계급이 나옵니다. 그 1호에 보시면 소방령 이상. 그러니까 시도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소방행정의 균형. 이건 이제 소방령 이상이에요. 소방령 이상. 그 2호에는 계급 없죠. 3호에 보면 연고지 배치를 위해서 인사교류하는 거예요. 연고지 배치는 이제 소방경 이하. 자, 소방청과 시도 간에도 인사교류가 가능해요. 소방청과 시도 간에. 누가 한다고요? 이거 소방청장이 합니다. 기타 이제 절차와 기준 보면 이렇게 인사교류를 할 때 소방청장은요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걸 가지고 이제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들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시도지사로부터 자 동그라미 2번 교류 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전임 요청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또 일부러 다 정확히 써놨어요. 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인사교류는 뭐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본인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다만 예외가 있으니까 조심해. 다만 밑에 다만 보면 만약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을 혹시 시도 소속 공무원과 이렇게 인사교류를 할 때 이때 만약에 그 소방청과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그 당시 계급보다 상위 계급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용 예정이 되는 인사교류 해가지고 임용이 예정된 계급이 혹시 상위 계급으로 한다. 상위. 그럴 때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위니까. 인사교류 제한할 수 있는데 소방청장. 네, 주어는 소방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장. 파견기간. 자, 요것도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개정되기 전에 이제 기본세에는 요거 2호 있죠, 2호. 지금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거. 요게 어느 칸에 있었죠? 요 가운데 칸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5호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요, 요거 1호, 2호, 3호가 이제 나란히 있게 됩니다.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다른 기관의 국가적 사업 수행, 그 다음에 업무 폭주, 그리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 예. 그리고 이제 7호까지. 이렇게 한무대기예요. 한무대기가 묶어져 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가운데는 요거만 남았네요.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요 교수요원 요거만 하나만 딱 남았죠. 그 밑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연도가 바뀌었는데요. 연도.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칸에 2년 이내고 연장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어요.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데 직제상 파견은 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직제상 파견인 경우에는 2년을 또 초과할 수 있고
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과할 수 있고 5년도 초과할 수 있고. 복잡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거 2년입니다. 요것도 바뀌었어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직제상 파견. 요거는 이제 뒤에 나와요, 다시. 자, 그 다음에 20번. 시간 선택제 근무. 이것도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봅시다. 이게 뭔지는 아실 테고, 근무 시간은 이제 숫자, 기존에 15시간에서 35시간이고요. 하루에는 최소 3시간 이상이고. 그 동그라미 2번을 밑에 보시면 요게 바뀌었다는 건데, 예전에는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만 됐었죠. 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요게요, 그냥 휴직이라고 돼 있어요. 휴직. 휴직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죠. 그게 다 들어갑니다. 이제. 그냥 휴직이에요, 휴직. 그리고요, 병가도 들어갔어요. 병가. 그리고 유산휴가, 사산휴가도 들어갔습니다. 이거 금년에 나올 것 같아요. 휴직, 병가, 그다음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있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될 때 뭘 한다고? 지금 뭘 설명하려면 이거는 그 업무 대행 공무원 설명하는 거예요. 업무 대행 공무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휴직이나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리를 떠났으니까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대행 소방 공무원은 이제 한 명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최대 5 원칙으로 하는데 좀 느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최대 5명을 초과할 수는 없고. 이 별도 정원 규정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이 자료에다 다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별도 정원 중에. 요거는 이번에 이제 개정된 것만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출산 휴가에 관해서만 요 별도 규정이 있었는데요. 출산 휴가. 이번에 말이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출산 휴가는 요거 2호. 기존에 있었던 건 요 2호에 해당하는 거죠. 출산 휴가 연속되는 휴가죠. 근데 요게 1호가 들어갔습니다.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에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그리고 예전에는 3개월이었는데요. 출산휴가도 6개월 바뀌었네요. 그죠? 육아휴직을 명한 경우 출산휴가기간, 이게 6개월 기억하세요. 6개월. 여기도 6개월. 그러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얘기가 나오면 6개월 이상. 위에도 6개월 이상. 질병휴직도 들어갔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 동점자 처리 관련 규정을 여기다 한데 모아놨으니까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선발 시험은 모두 합격한다는 건 앞에서 나왔었고, 그 채용 후보자 명부에서 이것도 나왔었네요. 그 필기 시험 성적을 원칙으로 하되, 동점자다. 그럼 취업보호 대상자,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연령이 많은 사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진 대상자 명부, 근무 성적, 근평 성적을 기준으로 하되 이게 만약에 동점이다. 그러면 요거 사람 해당 계급, 바로 하위 계급, 소방 공무원 이렇게 됐죠. 해당 계급, 바로 하위 계급, 소방 공무원. 그리고 승진 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승진 대상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준으로 하되, 다시 또 동점자면 해당 계급, 바로 하위 계급, 소방 공무원. 자, 23번입니다. 인사기록 작성 유지 관리권자가 예전에는 그 소방서장까지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명시적으로. 소방서장까지. 요 밑줄 친 부분 있죠. 119 특수대응당장하고 소방체험관장. 이분도 이번에 추가됐어요. 그리고 뭘 보시냐면 세 번째는 열람 가능자. 인사기록 열람 가능자는 인사기록 관리자. 인사기록 관리 담당자. 그리고 본인. 기타 필요한 자. 보고를 위해서 필요한 자. 교육훈련 성적은 10일 암기하시고요. 네,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인사기록 관리자에게 10일. 그리고 요거 재작성 사유하고 수정 사유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재작성 사유하고 뭐라고요? 수정 사유. 그래서 재작성 사유는 분실, 파손, 오손. 그리고 이제 정정 부분이 굉장히 많거나 차고. 근데 이제 수정한다는 것은 오기한 것을 판명될 때, 오기가 뭐야?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잘못 적었으니까 좀 살짝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 이제 본인이 이거 잘못 썼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때 30일 암기됩니다. 네, 30일이면 30일. 성명이나 주소가 바뀌었다. 개명할 수도 있죠. 개명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자, 징계처분 기록을 이제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조심할 건 징계처분이 집행이 종료된 날입니다. 집행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징계 종류에 따라서 강등부터 해가지고 9년, 7년, 5년, 3년, 9, 7, 5, 3, 3. 말소에 말소. 승진 제한 기간 뭐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9년, 7년, 5년, 3년. 그리고요, 이거 소청심사위나 법원에서 그 징계처분이 혹시 무효나 취소 이게 확정이 됐을 때 뭐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은 빠집니다. 일반 사면. 자, 직위제 처분이 나오는데 직위제 처분은 2년 쉽죠? 네, 2년을 경과했을 때. 만약에 직위제 처분이 왜 연거푸 있다. 그러면 합하면 되죠. 자, 승진 임용의 구분입니다.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 승진은 승진심사해야 됩니다.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 승진은 승진심사해야 돼요. 그러면 소방감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방감 이상의 승진은 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명권자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임명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방준감 이하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 소방령 이하 있죠. 소방령 이하의 계급으로 승진할 때는 그 시험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시험도 병행. 특별 승진 제도가 있겠고, 뭐 1계급, 2계급, 뒤쪽에 다시 나옵니다. 뭐 근속 승진도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순직한 승진 후보자의 승진. 요게 최근에 들어갔어요. 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밑줄을 안 쳐놨네. 네. 순직한 승진 후보자의 승진. 자, 읽어보면 심사 승진 후보자 명부 또는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만약에 승진 임용되기 전에 혹시 순직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순직을 하시면 사망일 전날을 승진으로 합니다. 사망일 전날을 승진으로 합니다. 사망은 다음날 아닙니다. 자, 승진 임용, 계급별로 승진 임용 예정 인원수의 이거 특별 승진이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승진 임용 예정 인원수의 각 50%. 죄송해요. 첫 번째 거는 병행 승진이죠. 그러니까 심사 승진과 시험 승진, 심사 승진과 시험 승진은 각 50%씩 한다. 50%. 그런데 이제 그 특별 승진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승진 임용 예정 인원수하고 이제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뒀어요. 소방위로 특별 승진할 때는 15%까지. 소방장 이하까지는 뭐 20%까지. 그런데 이러한 비율 있죠. 15%나 20%를 적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적용. 뭐 청렴과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정리하여 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 20년 이상 장기 근속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천재지변 화재 등 해가지고 부상을 입어 사망하시거나 아니면은 사망하시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라고요? 이러한 비율에 구애되지 않고 특별 승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 뭐 계급별로 이렇게 됐다는 거 잘 아실 것이고, 요게 이제 좀 달라졌죠? 이번에 밑줄 친 부분. 시험 승진은 1차 시험일의 전일.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전월의 말일 이렇게 돼 있었죠. 전일. 그리고 승진 심사 실시일의 전일. 이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는 특진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2번부터 보시면 1번부터 봅시다. 순직자. 순직하신 분들 있잖아. 이분들은 당연히 제외되죠. 자진퇴직자도 제외됩니다.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 요거 자진퇴직자. 제가 밑줄 친 건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그 뭐 교육훈련 과정의 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관리 역량 교육과정, 소방정책 관리자 교육과정. 요거를 만약에 졸업하거나 수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해당되면은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분들 빼고, 그러니까 뭐죠? 이 순직자하고 자진퇴직자, 요분들을 빼고 나머지 기타 특진자들은 어떻게 한다? 3분의 2 이상은 이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무에서 3분의 2 이상. 요 최저 근무 연수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 기간만큼 이제 늘어난다는 것이죠.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그리고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이거 뭐죠? 징계처분 집행 끝난 날로부터 강등 정직 18개월, 12개월, 6개월 요거. 근데 여기 이제 6개월을 더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6개월 더 하시는 분들. 금전상의 어떤 비위행위를 저지른 분,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사건. 자, 승진 임용 제한 사유. 그러니까 최저 소요,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도과했다 하더라도 승진 임용이 제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계처분 하신 분들, 처분이 집행이 끝난 날부터 요거 규정 똑같은 규정이죠. 요거. 그리고 이런 규정도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종전의 신문에서 강등 징계 처분 받는데 강등. 근데 처분 종료로부터 18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근신 군기 교육. 징계 처분을 받고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근무성적 평정. 소방정 이하에만 해당됩니다. 연 2회 실시하고, 여기 날짜가 이번에 바뀌었죠. 3월 31일과 9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기존의 그런 규정들이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저기 있습니다. 요거 작년에 요게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출제가 됐죠. 객관식 시험 문제로 내기가 좋으니까 했습니다. 예외 사항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경력 평정. 요거는 이제 그 소방정 이하인데 조심해야 될 것이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에서 일단 경과된 소방정 이하지 모든 소방정 이하는 아니고. 날짜가 이분들도 3월 31일과 9월 30일. 요 평정점도요. 계급에 따라 다르죠. 소방정 이상. 소방정 이상은 경력 점수가 커요. 그래서 5점이 더 큽니다. 소방정은 30점까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25점. 기간 계산할 때 그 15일 이상은 1개월로 치고 15일 미만은 버립니다. 초과 경력 기간, 이걸 어떻게 뭐 암기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요거 가장 긴 기간이 누구죠? 소방령의 기본 경력이 5년간. 이 교육훈련에 관련된 뭐 교육훈련 규정이 이번에 아주 금년에 대폭 바뀌었습니다. 대폭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점을 보시면 소방정은 소방정책 관리자 교육 성적,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칸에 관리 역량 교육 성적 해놓고 점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정은 10점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합하면 15점이죠. 15점. 평정 시기는 매월 3월 30일과 9월 30일 재평정 규정이 있고, 평정자 확인자, 그리고 평정 제외. 수료 요건이나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성적 이제 규정도 있고. 전문교육 성적이 총 3점 이하인데요. 3점 이하인데, 그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러한 교육훈련 과정을 받은 분들의 신임 교육과정, 그리고 전문교육훈련 과정. 직장훈련 성적은 2점 만점으로 하는데, 각 2점, 그러니까 4점이죠. 합해가지고. 6개월 기억하시고요. 6개월의 평정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점 평정도, 이게 참 까다롭긴 한데, 작년에 출제됐어요, 또. 뭐, 워드 프로세서인가 컴퓨터 활용 능력 나왔죠, 작년에. 그래서 가장 많은 점수가 몇 점이죠? 요거. 인사교류. 요거.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경우에서 3.0점까지 갑니다. 워드 프로세서 한번 봐두시고, 요 기타까지 다 봐두셔야 돼요. 그 전산 능력 있잖아요. 전산 능력은 소방경 이하에만.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선박 조종사 이런 것들은 이제 소방장 이하. 그 학위 취득과 관련해서도 학위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자, 평정 결과를 그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뭐 공무원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소방 공무원은
피입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 요구가 있을 때는 본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가 없으면 안 알려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의 신청. 자, 그 다음에 평정점 산정 방식 해가지고 근평, 직장훈련 성적, 체력검정 시작 이거 계급별로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가 달라요. 지금 보면 가장 긴 것이 맨 밑에 보니까 3년 6개월짜리 있네요. 체력검정 3년 6개월. 그러니까 소방령과 소방경은 3년 6개월. 승진 대상자 명부 작성하는데 그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20일 이내에 작성이 되고, 그리고 요거 작성 기준, 지금 어디가 다릅니까? 경력평정이 아까 소방정은 30점이라고 했습니다. 30%. 경력평정점은 25점까지 25%예요. 그리고 요게 대거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제가 밑줄을 안 걸었네요. 조정사유, 승진 대상자 명을 조정하는 경우. 전출자나 전입자, 그리고 퇴직자가 있을 때, 그리고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을 때, 승진 임용 제한 사유 발생하거나 소멸, 정기 평정 일부 이후에 근무 성적 평정. 그래서 요것도 그렇지만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 조정 방법 해가지고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전출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상자 명부 원래 기관에서는 삭제해야 되겠고, 전입기관에다가 새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이제 발생했느냐, 소멸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삭제하는 거냐, 추가하는 거냐,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쭉 내려오셔가지고 승진 대상자 명부 효력 발생 시점. 일단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까지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렇게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죠.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는 그 조정한 날입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 자, 승진 심사로 들어갑니다.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회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사 대상자의 수. 임용 예정 인원수가 10명 이하일 때와 11명 이상일 때로 나눠져 있으니까 뭐 잘 아시죠? 이렇게 잘 계산하면 됩니다. 3배수입니다. 2배수가 아니라 3배수. 승진 심사 대상에 제외되는 자, 승진 임용이 제한되는 자하고, 그 다음에 시험 부정행위자. 네, 승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릴게요. 소방청, 중앙, 소방청에 가면 이제 중앙승진심사위원회가 있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시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있고, 중앙,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승진심사의 기준. 제가 이제 뭐 효율적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막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 자료 출력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승진심사 기준이죠. 심사 기준, 근무 성과, 경험한 직책, 업무 수행 능력, 인품 등을 두루 봅니다. 승진심사 자료에. 여기 특히 요런 게 있어요. 역량평가, 단면평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시한 경우, 청렴도 조사 결과도 들어갔어요. 뭐 승진심사 장소 이런 규정도 있고, 위원 등이 뭐 준수해야 될 사항도 있고, 혹시 출제되더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평가 기준,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객관평가와 위원평가로 나눠집니다. 객관평가에는 근무 성과, 앞에서 봤던 근평, 경력평정 이런 것들, 경험한 직책, 이게 객관적인 평가예요. 위원평가는 이제 주관적인 평가인데, 직무수행 능력이나 뭐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실시 방법은 요거 이제 회색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회색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급별 실시 원칙입니다. 승진시험 실시 경우 계급별 실시. 실시 기관은 이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우가 있죠. 응시자격, 시행일, 시행공고. 시행공고에 20일 나왔습니다. 요게 작년에 또 출제됐었는데,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승진 대상자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기본 교재에 보면은 좀 되게 복잡하던데? 복잡하게 돼 있죠? 이제 다 제가 집어넣느라고 다 했는데, 여기 줄여놓은 겁니다. 1계급 특진 대상자가 있고, 2계급 특진 대상자가 있고요. 1계급 특진 대상자도 이렇게 다 나눠집니다. 나눠지고요. 요게 그 중간에 작은 박스 있죠, 이거. 천재지변, 화재, 기타 준환제 나오는 뭐 창의적인 연구와 현실적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어디에 속하냐? 여기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다고 임명권자가 인정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 그 특진자는 요거 그 전체 구조를 좀 잘 알아두시라고요. 구조. 요 창안 괄호 3번에 창안 등급 동상 이상 요거는 이제 별도 규정이죠. 별도 규정. 이 안이 작은 박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계급 특별 승진 대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진을 할 때 그 공적 기준, 일단 계급 범위, 요거부터 봅시다. 밑에 칸, 두 번째 칸. 20년 이상 장기 퇴직자, 특진자는 소방 정감까지 가능합니다. 소방 정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소방령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자, 근데 공적을 인정하는 범위는 무엇인가? 이죠. 원칙적으로 이제 해당 계급만 따지는 거예요. 그 해당 계급에서 이룩하는 공적을 가지고 특진 대상자를 결정하겠죠. 다만 이제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있죠. 이분들은 이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예, 공무원으로서 봉직했던 기간 전체 재직종을 다 봅니다. 자, 근속 승진 나오는데요. 연수가 있으니까 이건 뭐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최근 2년간 근평 성적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거 말이죠. 저 소방교육이 개정됐죠. 연 2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 2회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승진의 기회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 연 2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100분의 40도 기억하시고. 기간 단축이 될 수 있어요. 근속 승진자 기간 단축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교류 기간에 2분의 1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뛰어나다 그러면 1년까지 가능하고요. 대우공무원 제도로 넘어가면 대우공무원 근무기간 요건도 있고, 그리고 요거 이게 이제 그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우공무원 수당은 만약에 징계나 직위해제를 처벌받게 되면 일단 그 감액은 될 수 있어요. 감액은 되는데 수당은 계속 지급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감액. 그래서 근데 조심할 게 정직당하거나 강등당했으면 100% 이것도 하나도 한 푼도 안 준다는 거. 감봉은 3분의 1까지. 복무규율. 요것도 일일이 설명 안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보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요거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고사항이냐 아니면 허가사항이라는 점. 신고냐 허가냐 조심해야 됩니다. 신고냐 허가냐. 비상소집도 그렇고. 교대제 근무. 교대제 근무는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2조 교대제 같은 경우는 휴무하게 할 수 있어요.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데 2조 교대제. 단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요거 조심이죠. 네, 비상근무 기간 동안에는 근무일에 휴무 못합니다. 그리고요, 공가로 승인해야 할 사항도 쭉 있죠. 이것도 뭐 제가 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공가. 포상휴가가 있는데요. 10일 이내라는 점, 10일 이내에 포상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방공무원 복제규칙도 숫자가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름철, 겨울철 제복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제복이 혹시 망가졌어, 그러면은 대용품 지급해야죠. 지급하는데 만약에 그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거 보세요. 아래에서 세 번째 절.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죠. 경과실 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게 만약에 훼손됐다. 그러면 그 가액을 변상하게 하여야 합니다. 변상하게 합니다. 그 제복 지급 방법 조정 같은 거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할 일은 뭐죠?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그 예측 수요량을 보고합니다.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요게 표현법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소방청장은 해놓고 주어는 소방청장. 맨 끝에 보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운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자, 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 심의사항 한번 읽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 수가 많네요. 그죠?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0명이네,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들 규정이 있고요. 자, 이번에 교육훈련 규정이 싹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예, 그 기본 요거 교육훈련의 종목별이죠. 종목별 내용. 그러니까 뭡니까? 기본교육훈련으로 신임교육훈련, 관리역량교육훈련,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이렇게 돼 있고 이 각각 누가 받는 건지, 누가 받는 건지까지. 그리고요, 맨 오른쪽 칸에 보면 방법까지. 그래서 이 기본교육훈련은요,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거예요. 기본교육훈련은. 그 다음에 요거 전문교육훈련 있죠.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으로 받습니다. 직장훈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직장훈련이 곤란하다. 그러면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위탁교육까지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직장훈련으로 합니다. 전문교육훈련. 자, 넘어가고. 그래서 이 교육훈련 계획은 소방청장이 그 기본계획은 뭐라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정합니다. 소방청장이 11월 30일. 그럼 이제 시도지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12월 30일까지 소방청장한테 제출하고요. 교육훈련기관장도 마찬가지예요. 12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11월 30일, 12월 31일. 한 달 차이에요. 요 표도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표도. 이게 싹 바뀌었기 때문에. 요 기간 규정. 그리고요, 혹시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나오면 중앙소방학교하고 지방소방학교.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하는 경우가 있고 중앙소방학교에서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53번. 직장훈련 계획은 이미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은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 개정이 돼가지고 요게 새로 들어갔어요. 이런 거. 뭐 5호 같은 거 보면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네,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제 퇴교하는 사유도 있고 또 그 문장이 바뀌었어요. 문장이 바뀌어가지고 정당한 이유 사유 없이 결석했다. 수업을 매우 게을리, 생활 기록이 매우 불량 이런 것들. 자, 예전에 이제 교관이라고 불렀는데 명칭이 교수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수요원. 그래서 자격 기준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격 기준 알아두시고 결격 사유도 있습니다. 이건 뭐 예전부터 있던 규정입니다. 교육훈련 시설, 옥내 5개 교육지원 시설. 자, 위탁교육훈련 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항도 있고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유의할 사항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거 다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리는데 위탁교육 훈련 대상자, 지도감독, 훈련 기간 동안에 그 의무들이 부과됩니다. 어떤 사유가 작은 박스,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이건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탁교육 훈련 기간 동안에 그 공무원 다 때려치고 싶어, 사표 쓰고 싶어, 그럼 언제 사표 써야 된다고요? 이제 훈련 기간이 다 끝나고 중간에 이제 귀국해야 돼. 일단 귀국해가지고 귀국한 후에 사표 씁니다. 자, 의무복무가 뭐죠?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거기에 훈련 교육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은 이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돼요. 그래서 신임교육과정은 그 동일한 기간,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았을 때만 적용되는데 국외에서 받았을 때는 2배입니다. 2배. 만약에 이게 지금 훈련 도중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소요 경비의 2분의 1까지 반납. 그리고 이제 훈련은 다 마쳤지만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징계의 종류도 설명 안 드릴게요. 여기 막 숫자가 나오고 막 그러죠. 숫자.
또 나옵니다. 조심할 거는 이제 강등 같은 경우에, 강등의 경우는 보수 전액을 감액시켜 버립니다. 보수 전액. 3분의 1 아니에요. 정직도 마찬가지예요. 정직도 보수 전액입니다. 3분의 1 감액하는 건 요거 감봉에만 해당됩니다. 감봉. 징계시효가 여기 세 단계로 나눠졌어요. 옛날에는 10년짜리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성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성매매, 성폭력, 아동상대, 성범죄, 성희롱까지. 성희롱도 10년이네요. 징계시효가. 그 돈과 관련된 사람들 있죠. 돈과 관련된 사람들은 5년. 내가 뭐 욕을 할 뻔했네. 자, 돈과 관련된 사람들은 5년. 나머지는 3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감사원, 이게 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미 감사원이나 경찰기관, 수사기관에서 혹시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징계시효 기간이 좀 연장됩니다. 징계의결, 재요구 뭐 이런 경우도 있고, 61번. 요게 이제 잘 구별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 징계 절차 중단됩니다. 근데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근데 의무사항은 아니고 징계는 계속 밟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진행을 하지 아니할 수는 있어요. 중단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요거 밑줄 친 부분이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는 이제 10일 이내에 수사 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사기관은 여기 바로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일단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 통보해야 되는데, 이게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과연 징계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빨리 결정하고요. 빨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규정이 들어가는지는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다른 강좌에서 강의하는 게 있는데, 누군가가 이거 문제를 삼은 적이 있어요. 이게 판례가 하나 있어. 대법원 판례가. 왜 나한테 통보를 안 하냐, 너희들. 그죠? 징계 절차를 중단했으면 나한테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징계 시효는 연장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해서 막 법정에서 다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 절차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징계 가중 의견은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 비유가 경합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이상 비유가 경합되면 한 단계 위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유로 다시 징계를 한다. 그럼 두 단계 이상. 그 다음에 승진 제한 기간이 끝났다 여자 안심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1년 이내에 또다시 징계가 요구되면 그때는 한 단계 위. 징계위원회 관할, 자, 소방중감 이상은 이제 국무총리 소속 그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하고요. 소방청에 설치될 수도 있고, 중앙학교, 119 구조본부, 여기도 설치가 될 수 있고, 시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 6호 조심하세요, 6호. 만약에 임용권자가 동일한데, 그러니까 공무원은 2사람 이상인데, 임용권자가 동일해. 근데 관할 징계위원회가 또 달라. 그래도 어디서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상급 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이거죠. 자, 64번. 자, 여기에서 이제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바뀐 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요거는 특히 제가 민간위원들이죠. 민간위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징계위원회 회의는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에서 6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에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밑에 박스에 그 자격 요건들이 쭉 나올 텐데, 여기 보이죠? 이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민간위원으로 채우면 안 되도록 개정됐어. 네, 이번에 개정됐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이렇게 가나다라로 돼 있죠? 가나다라로 돼 있는데, 민간위원회 징계위원회 2분의 1 이상 포함되는데 그 2분의 1을 전부 다 가나다라 중에 동일한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만 다 채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구성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요, 요 박스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됐어요. 소방 공무원으로서 재직했던 분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퇴직일로부터 3년은 경고하도록. 요게 추가됐어요, 이번에. 퇴직일로부터 3년이 일단 경고해야 됩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민간 부분에서 인사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요 사람들도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공무원이 징계받았을 때 이제 소청심사 들어갈 수 있죠. 이거 숫자가 나옵니다. 예, 설명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만약에 설명서를 안 받았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합니다. 요게 행정소송은 이제 90일인데, 그건 소청입니다. 그리고 결정.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 자, 그러니까 청구는 30일 이내 하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60일 이내 합니다. 요게 아마 뒤에 자료에 혹시 없을 수가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죠. 예,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결정이 돼요. 소청심사위는 60일입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이제 법원까지 갈 수 있죠. 행정소송. 여기서 피고 알아두세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입니다. 네. 소방청장. 예, 소방청장을 피고를 하는데, 예, 만약에 시도지사가 임용권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시도지사를 피고를 합니다. 원칙은 뭐야? 소방청장. 자, 휴직 사유가 이렇게 있어요. 휴직은 크게 보면 이렇게 직권 휴직이 있고 밑에 가면은 뭐가 있죠? 네, 청원 휴직이 있습니다. 이거 직권 휴직이라는 건 뭐죠?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예, 휴직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임용권자가 이렇게. 그런데 근데 요거 임기제 공무원이죠. 맨 아래 표 아래에 보시면 임기제 공무원은요. 1번 이 숫자가 없네. 예. 요거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여기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하고 병역복무 요거는 임기제 공무원. 청원 휴직도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숫자가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숫자. 내가 어저께 제가 다른 학원에서 경찰 공무원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소방공무원이나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게 국가공무원법 규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이 참 죄송합니다. 당연히 똑같이 3년 이내로 유학을 갈 때요. 3년 이내까지 늘어났어요. 네, 부득이한 경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 임기제 공무원은 어디에만 적용됩니까? 보세요. 이게 청원료 임기제 공무원은 요거. 그러니까 육아휴직 같은 거. 임신이나 출산한 거. 요거. 여기에만 해당됩니다. 자, 직위해제 사유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게 다른 사유하고 막 헷갈려요. 당연퇴직 사유나 징계 사유, 직권 면직 사유하고 다르니까. 요거 그 1호 같은 경우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금성이 그렇게 나쁘죠? 그럼 직위해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 면직은 요거 조금 전에 봤던 그 직위해제 사유의 첫 번째 있죠. 요거 직무수행 능력 부족 요분들은 여기 직권 면직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3호 보세요. 3호. 이 직위해제 당한 분은 대기명령 발동할 수 있는데 대기명령을 받았는데 근무성적 현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 직권 면직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소방공무원의 정년. 계급정년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작년에 요거 물어봤죠? 네. 계급정년여이고 날짜 4년, 6년, 11년, 14년을 다 더한 숫자가 몇 년입니까? 요 강등을 시켰을 때 잘 보시고요.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왜 이렇게 해놨죠? 가장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계급. 여러분 여기 위에 칸을 보면 그 계급이 높아질수록 어때요? 숫자가 작아지죠? 예, 작아지기 때문에 그럼 불리한 거예요. 그죠? 강등된 사람은 뭔가 제재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급정년에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있고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누가 한다?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재심청구 사건. 고충심사위원회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간령. 성폭력범죄 성희롱은 요거 71번은 이제 혹시 다른 강사님들은 이런 걸 최종 강의가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집어넣었어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언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유의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장이 할 일들. 그 72번 보건안전복지 기본계획. 이게 별도의 법률이 있죠.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네, 73번도 이런 내용 기억나시죠? 보상금 받을 유족, 순위가 배우자, 자녀, 부모. 만약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특별 위로금은 이제 요거 신청 절차에 유의하시고요. 특별 위로금은 이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 6개월 이내. 그래서 요양기관에 들어갔다가 이제 업무에 복귀한 날로부터 6개월 그 말이죠. 그러면 요양 중에 혹시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사망일이나 퇴직일로부터 6개월. 지급 범위는 36개월까지 합니다. 끝으로 이제 소방공무원 기장령. 이게 보면 작년인가요? 작년에 보면 여기서 함정을 팠었죠. 그러니까 추천, 시도지사가 요거 수여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할 수 있지. 추천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예, 추천하는 거죠. 추천해야 됩니까? 추천 받을 수 있다. 요거 11월 1일 같은 거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아무튼지간에 여러분 이제 시험 직전에는 이 자료에 국한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동안 체크해놨던 내용들을 마지막까지 쭉 보시다가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